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실적을 발표하는 미국 주식이 무엇인지, 또 이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등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주식은 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월 셋째 주 실적 발표 종목입니다. 16일엔 레나라고 플로리다 기반의 모기지 금융 서비스, 부동산 개발 업체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17일엔 액센추어, 페덱스, 제너럴 밀즈 3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액센추어는 글로벌 경영 컨설팅 및 전문 서비스 회사입니다. 페덱스는 글로벌 물류업체죠. 그리고 제너럴 밀즈는 밀즈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미국의 식품 제조기업입니다. 제너럴 밀즈라는 회사명이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런데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은 우리나라 사람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먹어봤거나 봤을 것입니다. 바로 하겐다즈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18일엔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 표를 보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투자 매력 점수가 있죠. 100점 만점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 점수는 초이스 스탁에서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책정한 것인데, 배당 매력, 사업 독점력, 재무 안정성, 수익 성장성, 현금 창출력 5가지 항목에 대해서 22개 요인을 분석해서 측정을 합니다. 당연히 투자 매력 점수가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옆에 상위 몇 %라고 나와 있는데, 투자 매력 점수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과연 전체 상장 기업 중에 몇 %냐, 상위 몇 %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액센추어는 투자 매력 점수가 90점인데 상위 1%입니다. 즉 100개 기업 중에서 1등 정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투자 매력 점수가 높다고 주가가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매력 점수는 과거의 재무제표 값을 기반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즉 미래 전망치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실적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 추정치죠. 2020년 EPS가 바로 그 부분이고요. 2019년 EPS는 전년 동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이번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업체에 주목을 하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컨센서스 1개월 추이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최근 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망치를 내고 있는데, 그 추이가 올라가느냐, 유지되느냐, 내려가느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컨센서스가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이런 기업들을 주목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 5개 기업 중에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그리고 최근 1개월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이 레나와 페덱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나입니다. 앞서서 레나가 이 플로리다 기반의 모기지 금융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 개발 업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1년간 주가를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올랐습니다. 그렇게 그래프상으로는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은데, 코로나19 이 저점 대비로 보시면 주가가 거의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정말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과거부터 성장을 해왔고요. 2018년 이때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매출액은 사실 제자리 거리인 것 같은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난 3분기 순이익이 30% 증가를 했고요. 신규 주문 건수가 16%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 본다면 20%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주택 판매가 호조를 이루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제로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및 주택 매입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 판매 건수가 계속해서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월별로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이 지표가 investing.com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면 이 레나와 같은 모기지 업체, 주택 건설 업체가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 배당금 역시 성장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과거에는 별로 안 줬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배당금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조만간 배당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것은 재고자산 회전 일수입니다. 재고자산 회전 일수란 이 기업의 제품이 판매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개발업체잖아요. 이런 기업의 재고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상당히 깁니다. 최소한 40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즉 주택을 짓고 판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그만큼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전반적으로 잘 유지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택 판매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종 업계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레나가 가장 큰 업체네요. 시가총액이나 매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투자 지표를 보시면 사실 거의 비슷해요. PR을 보면 가장 낮은 기업이 7.6배, 가장 높은 기업도 17.4배, 이 사이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밑에 있는 DR 호튼 그리고 MVR 이런 기업들은 ROE가 훨씬 높죠. 이 주거용 부동산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약간 좀 같이 움직인다. 주택 경기가 좋으면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실적이 좋아지고, 주택 경기가 꺾이면은 다 같이 또 침체의 길로 접어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비슷비슷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익률은 누가 좋은지, 그리고 배당 매력이 있는지, 재무 안정성 이런 거 중심으로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페덱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페덱스는 국제 물류 회사라고 들었는데 페덱스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로고를 보시면 이 기업이구나,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을 해봤을 법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죠. 페덱스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 1년간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꾸준히 실적이 성장을 하다가 한 2019년부터는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장 최근 분기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이 매출액 막대기가 살짝 솟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도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최근 3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4%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68% 늘어났습니다. 매출액에 비해서 이익이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5.7%에서 이번에 8.2%로 개선이 됐습니다. 주거지역 물류 수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의료 물자 수요가 증가해서 배송량이 많이 늘어난 까닭입니다. 이렇게 물류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조금만 늘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 효과로 이익이 더 많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류업체의 비용이 이 물류를 많이 싣거나 적게 싣거나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많이 실으면 많이 실을수록 어차피 비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 고정비 효과로 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덱스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배송량 증가로 화물 마진율이 늘어났고요. 특히 평일 1회 추가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덱스의 부채 비율을 보시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300% 정도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높다고 볼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무려 얼마냐? 이게 100만 달러 단위잖아요. 근데 이게 5천이니까 대략 7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이익을 보시면 한 20억 달러 조금 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물류업체의 핵심 자산은 유형자산입니다. 페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재무제표 기준으로 유형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63%나 차지합니다. 수화물 분류센터, 트럭, 비행기 이런 것들이 바로 물류업체 유형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유형자산에서 나오는 감가상각비가 매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순이익과 실제로 유입되는 현금의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 회계상 지출되는 비용이잖아요.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페덱스의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잖아요. 이것을 단순히 높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동종업계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덱스의 영원한 라이벌이죠.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즉 UPS입니다. UPS의 부채 비율이 최근에 무려 1000%가 넘습니다. 이에 비해서 300%에 불과한 페덱스는 정말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 물류 업체들의 유형 자산이 트럭, 비행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배송도 많이 할 수 있고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으로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즉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이런 핵심 자산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류업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본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그 동종 업계 대비 높냐 낮냐,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UPS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투자 지표를 확인해 보면 ROE가 페덱스가 9.5%인데 UPS는 무려 140%가 넘습니다. 즉 조달한 이 부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아주 잘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ROE가 높다 볼 수가 있습니다. ROE가 높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UPS는 배당 성향이 70%가 넘어요. 즉 100억을 벌면 70억은 주주들한테 나눠줍니다. 즉 회사에 쌓이는 자본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ROE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페덱스와 UPS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페덱스를 통해서 이렇게 물류 업체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UPS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12월 셋째 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을 알아봤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다시피 추천용이 아니라요, 기업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다면 관심주 리스트에 등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